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단 한 표가 당락의 변수가 된 긴박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3명을 뽑는 충남 청양군 의회 의원 선거 청양군 가선거구에서 개표 결과 무소속 김종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의 단 한 표 차로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임상기 후보는 이에 불복했고 충남선관위에 선고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지 검증 결과 두 후보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충남선관위는 김종관을 당선인으로 한 청양군 선관위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엔 김종관 후보가 충남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판결 결과에서 김종관 후보를 다시 당선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임상기 후보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사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대전고법의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한 표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례. 논란이 되었던 청양군 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당락을 좌우하는 한 표의 소중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자치시대의 발전과 미래를 지역 주민 스스로 선택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진 전국적인 선거였던 만큼 국민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유권자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이 바로 개표인데요. 따라서 개표 시 유무효 판단이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실제로 선거에서는 유무효표 여부가 논란이 되곤 하는데요. 그런 논란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제179조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표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의원 선거에서 쟁점이 되었던 유무효 투표 규정을 살펴보면 2개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복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투표는 무효로 하며 복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복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그리고 인육으로 오손,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투표는 유효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무효 투표의 예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유무효 투표 예시 리플릿을 제작해 선거 시 개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복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 명확한 것. 다른 정당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은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반면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그리고 2개의 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은 전부 무효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제대로 기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8년 전국 각 지역의 주민들이 염원을 담아 각자의 의사를 표현했던 선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높은 관심만큼이나 투표율도 60.2%나 기록했는데요. 투표율 68.4%였던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만큼 개표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완료되자 한 선거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군 의원을 뽑는 충남 청양군 의회 의원 선거 청양군 가선거구. 3명을 뽑는 선거에서 팽팽한 접전 끝에 한 표 차로 3위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충청남도에 위치한 청양군은 선거구 규모도 그다지 크진 않은데요. 청양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의 선거인 수는 17,212명. 선출하는 의원 수는 총 3명이었습니다. 후보자는 9명이 출마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 1,397표, 무소속 김종관 후보 1,398표로 김종관 후보가 한 표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청양군 선관위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총 3차례 재검표를 실시했습니다. 두 후보자 측도 참관해 결과를 지켜볼 만큼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인육인지 주장이 이 과정 속에서 유무효에 대한 논란이 있던 투표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 한 표에 따라 당락이 바뀌기 때문에 후보 측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바로 임상기 후보자 측이 자신의 표라고 주장한 투표지입니다. 임상기 후보란엔 제대로 기표를 했지만 이용남 후보란에 흔적이 남아있어 유무효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쟁점이 된 투표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임상기 후보자에게는 정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고 이용남 후보자에게는 일부분만 기표 표시된 것은 기표된 형태 및 인주색 등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규 기표 용구가 맞다는 것. 따라서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임상기 후보는 크게 반발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6월 14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고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청 이유는 무효 처리된 투표지는 본인에게 기표한 것이고 이용남 후보란에는 인육이 살짝 묻었기 때문에 본인의 유효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선거 소청이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복 제도로서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선거 종료 후에 해당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법원의 재판 절차의 전심 단계입니다. 이번 경우처럼 당선 무효 소청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하며 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검증을 시작하였으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청양군 의회의원 선거, 청양군 가선거구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하여 표지 검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을 접수한 충남 선관위는 2018년 7월 11일 김종관 후보자와 임상기 후보자가 참관한 가운데 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양군 의원 선거 가선거구 관련 투표지를 검증했습니다. 임상기 후보 검증 참가인 이재용님의 이의입니다. 임상기 후보란에 정확하게 기표되어 있고 이용남 후보의 기표란에 약간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이용남 후보에게는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상기 후보의 유효 표임을 주장하는 이의사입니다. 참석위원 8인은 전원일치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공투표지는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원결정과 달리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임을 결정한다. 그 결과 당초 쟁점이 된 투표지 한 장이 기존 무효표에서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로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남 선관위가 유효로 인정한 근거는 뭘까요? 이유인즉 다른 후보자 기표란이 인육으로 오선되었으나 임상기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육안으로 식별했을 경우 이용남 후보자의 기표란에 나타난 흔적은 그 형상이나 위치, 선명도 등으로 볼 때 단순한 오손이나 인육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기표 용구에 의한 것이 아니며 후보자 이용남의 기표란에 투표할 의도로 기표했다고 보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투표에 공급되는 투표 용지 및 잉크는 앞날되면 순간적으로 투표 용지에 베어들어 뒷면에서도 앞날의 표시가 나는데요. 이 투표지의 뒷면엔 그러한 표시가 없고 현실적으로 기표 용구로 그 모양을 만들기도 어려워
기표용구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충남 선관위는 쟁점이 된 투표지를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결과를 살펴볼까요? 청양군 선관위에서는 무효표로 판단했던 쟁점 투표지를, 충남 선관위에서는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두 후보의 득표수는 같아졌는데요. 이럴 경우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에 따라 연장자 우선으로 임상기 후보가 당선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락이 뒤바뀌게 될 처지에 놓인 김종관 후보는 충남 선관위의 소청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기표의 그 인익이냐, 기표이냐, 아니 민익이냐, 인익이라면 이제 아니면 뭔 말로 그 지문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대한다. 이게 법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과학적으로라는 판단했어요. 거기까지는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에 김종관 후보는 2018년 7월 20일 대전고등법원에 당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선 소송이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이 잘못된 경우 그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청양군 의원 선거와 같이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선거 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선인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인용 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서는 수서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김종관 후보가 소송을 제기한 지 6개월 후인 2019년 1월 16일 드디어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후보자 간의 효력 다툼이 있는 총 9장의 투표지에 대해 유무효표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그중 처음부터 쟁점이 되었던 투표지 한 장과 추가된 2장의 투표지에 대한 유무효가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먼저 청양군 선관위 재검표 때부터 충남 선관위의 소청까지 쟁점이 되었던 바로 그 투표지 한 장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양군 선관위에서는 무효표로 봤습니다. 이용남 후보란의 표시에 대해 기표된 형태 및 색상 등으로 보아 선거관리위원회의 정규 기표 용구를 사용했다고 봤고, 따라서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로 결정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했을 때 이용남 후보자의 기표란에 나타난 흔적은 그 형상이나 위치, 선명도 등으로 볼 때 단순한 오손이나 인육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이는 기표 연구에 의한 것이 아니며 후보자 이용남의 기표란에 투표할 의도로 기표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전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이용남 후보자 란에 있는 인육 자국의 크기, 위치, 형태, 선명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인의 의사는 임상기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용남 후보자 란에 있는 인육 자국은 인육으로 인한 오손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비록 이용남 후보자 란의 기표 칸에 있는 인육 자국은 다소 뚜렷하고 원형의 일부로 보이기도 하지만 임상기 후보자 란의 기표 칸에 선명하게 기표한 것과 대비하여 볼 때 선거인의 의사가 이용남 후보자 란의 기표 칸에 있는 원형의 일부로 보이는 표시로 이용남 후보자에게까지 기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쟁점 투표지를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으로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임상기 후보에게 찍은 것이냐, 이용남 후보에 찍은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재검토했습니다마는 고등법원은 이 선거인의 의사는 명백히 임상기 후보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어떤 그 접는 과정에서 그 요 인주가 약간 묻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손끝에 묻어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 실수로 찍힌 것이지 이용남 후보에게 찍겠다는, 그냥 두 사람을 찍겠다는 의사로 찍은 것은 아니라는 게 고등법원의 결론이고요. 두 번째 쟁점이 된 투표지는 임상기 후보자의 기표란에 일부 표시된 투표지입니다. 청양군 선관위에서는 임상기 후보자 란에 기표 표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날인된 형태와 색상 등으로 보아 선관위의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충남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복표가 일부분 표시된 것으로서 선관위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 인정하여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로 결정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날인된 형상을 육안으로 살펴보면 가장자리에 일부 일그러진 형상이 있기는 하나 중심부의 주된 형상이 기표용구의 원형과 일치하여 기표용구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위치와 선명도 등에 의하면 선거인이 후보자 임상기 기표란에 투표한 의도로 보았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뒷면에서 보면 잉크가 스며든 현상이 뚜렷하여 기표용구가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임상기 후보자의 유효표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에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 무효표로 판결했습니다.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임상기란 기표칸에 있는 표시는 원형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인 가운데에 있는 복 형태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는 건데요. 윤곽이 현출된 길이가 매우 짧아서 그것이 제대로 형성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원의 지름을 측정하거나 가늠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용구를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설령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형상에 비추어 보면 임상기에게 투표할 의사로 기표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로 임상기란에 기표용구가 일부 닿은 상태에서 바로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기표 용구에 복자가 안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드러나야 된다. 그리고 요게 지금 원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데요. 적어도 이걸 임상기 후보에 대한 표로 보려면은 2분의 1 가까이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요것만 적힌 걸 봐서는 다른 걸로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 인주가 잘못 묻어서도 이렇게 표시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이었다, 원에. 그래서 이 투표용지에 관해서는 임상기 후보에 대한 표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권한 것이다라고 본 게 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쟁점이 된 투표지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았는데요. 김종관 후보에게 정확히 기표되고 다른 후보자란에 일부 표시된 투표지. 자세히 보면 기표용구로 찍힌 자국 같기도 한데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먼저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종관 후보자에게는 정확하게 기표가 되어 있고 김기태 후보자에게는 일부분만 기표 표시가 되어 있으나 기표된 형태 및 색상 등으로 보아 선관위의 정규 기표용구로 판단되므로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이 되어 무효표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라 복표가 일부분 표시된 것으로서 선관위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하므로 두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이 되어 무효표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김기태 후보자의 성명 부위에 나타난 원형의 형상이 뚜렷하고 기표용구에 복 일부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표용구에 의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제3호에 2개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건데요. 인육에 의한 경우 잉크가 신체 부위에서 다시 투표지로 묻게 되므로 인위적인 것이 아닌 한 투표지의 뒷면에 잉크가 스며들지 않지만 기표용구가 사용된 경우 순식간에 투표지의 뒷면으로 스며 들어가게 되는 바, 이 투표지의 경우 뒷면에서 보더라도 기표용구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은 김종관 후보자의 유효표로 판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판단 근거를 살펴볼까요? 김기태 후보자란에 있는 인육 자국의 크기, 위치, 형태, 선명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고인의 의사는 김종관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김기태 후보자란의 인육 자국은 인육으로 인한 오손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기표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태 후보자란의 인육 자국은 원형의 일부로 보이기도 하지만 김종관 후보자란의 기표칸에 선명하게 기표한 것과 대비해 볼 때 선거인의 의사가 김기태 후보자란의 성명 하단에 있는 원형의 일부로 보이는 표시로 김기태 후보자에게까지 기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 대전고등법원은 이 투표지를 김종관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했습니다. 이 투표용지에서 김종관 후보에게 분명히 명백히 지금 기표 연구가 표시되어 있죠. 근데 김기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작은 원인이 인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김종관 후보에 대한 표로 보이고 김기태 후보에 대한 표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김종관 후보에 대한 유효표로 판단한 것입니다. 고등법원에서는 그 문제됐던 표를 전부 다 보고 이것은 선거인의 의사는 누구다, 어느 후보에게 향한 것이다라고 전부 다 판단을 하나하나 내린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충남 선관위의 결정과는 달리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김종관 후보의 당선인 결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임상기 후보는 충남 선관위의 소총 결정과 다른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019년 1월 31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달여가 지난 후 판결이 확정됐는데요.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 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전고법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했고 결국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양군 선관위 개표 결과 임상기 후보 1397표, 김종관 후보 1398표, 충남 선관위 소총 결과 임상기 후보 1398표, 김종관 후보 1398표. 최종적으로 임상기 후보는 1397표, 김종관 후보 1399표로 최초 김종관 후보의 당선인 결정에는 변동이 없었고 약 10여 개월 동안의 논란은 끝이 났습니다. 이처럼 역대 선거 중에서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경기도 광주군에서 3표 차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있었고요. 지방선거에서는 2002년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원 선거와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1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고 2002년 동두천시 의원 선거에서는 동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이 됐었죠.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러시아로부터 매입하려 했을 때 미국 의회에서 1표 차로 가결됐습니다. 만약 선거에서 부결이 됐다면 미국 입장에선 알래스카의 막대한 자원을 놓치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겠죠. 또한 1875년 프랑스는 단 1표 차로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개편,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이처럼 한 표로 인해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 그만큼 한 표 한 표가 지닌 의미는 큰데요.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보다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지름길입니다.